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중국 경제지표 부진과 최근 이틀간 랠리에 따른 차익 매물로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39% 하락한 13,254.29로 거래를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1%, 0.6% 내렸습니다. 유럽 증시도 ECB 국채 매입 결정 효과가 거의 사라지며 소폭 내렸습니다. 영국 증시가 0.03%, 프랑스 증시와 독일 증시도 각각 0.3%, 0.01% 내렸습니다.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10일 내수 활성화 대책을 또 내놨습니다. 연내 미분양 주택을 계약하면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되고 주택 취득세는 절반으로 낮아집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이 금융산업 분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 증권, 카드사 등을 계열사로 둔 대기업 집단에 의결권 제한과 자본 적정성 규제를 동시에 적용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김보람입니다. 앞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없는 가운데 중국의 지표 부진이 악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일 국내 증시 또한 이번 주 주요 이벤트들을 앞두고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굿모닝 대박 예감에서 자세하게 전략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경제TV를 KT 올레 IPTV 184번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2부 첫 순서는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공 전략을 세워보는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의 증시 타파 시간, 신창원 대표님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예. 전일장 정리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전일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일단 고점의 매도 후에 한번 쉬어보자 이런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뭐 쉬어가는 자리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60일의 평 자체가 한 일주일 정도 둔탁해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오늘 주식이 조금 빠졌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일단은 오늘 저점 제가 볼 때는 오늘을 1900 초반에 온다면은 1900 한 10포인트 그러니까 21일 평의 지지 여부인데 제가 볼 때 일단은 오늘 짧은 단타는 오늘 저점 매수하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점 짧은 단타는 저점의 매수가 가능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이 모든 그 시황을 수익을 말하다에 제가 분명히 다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VOD를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 장 자체가 일단 이번에 상승할 때 워낙 너무 큰 갭을 상승으로 했기 때문에 갭 자체를 전체 다 메울 것이냐, 전체 다는 저는 메우지 않을 거고 한 반 정도는 메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뭐 매매 자신 없는 분들은 놔두지만 매매 자신 있는 분들은 오늘 1910을 깬다면은 저점 매수를 한번 해가지고 장중에 매매라든지 아니면 오늘 사서 모레 정도 파는 그런 매매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경의 탁금이 심상치 않죠? 제가 고경의 탁을 19조는 믿을 게 못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지금 선물은 개인들이 먹고 있는데 서서히 또 물려가는 시점입니다. 외국인이 지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밀리는 그런 시점인데요. 예, 전체적으로 봐서 장이 누가 말했듯이 전체적으로 장의 연속성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증시 자체가 대외적인 악재와 대외적인 호재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장이 한번 쉬어가는 자리이고 또 하나는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다 전고점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저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저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은 그 사이 전고점에 못 갔지만 같이 조정받는 거기 때문에 너무 염려를 크게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해 증시가 일단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국면인데 일단 21일평에서 저항받는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다우존스 지수 이런 지수에서는 앞서지만 중국 증시하고는 굉장히 상관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천천히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장 자체가 일단은 상승해서 하락하는 국면에서 한번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 자체가 여기서 한번 반등이 오늘 좀 나올 자리는 있습니다만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자신 없는 분들은 일단 60일 이평 언저리까지는 쉬어가는 그런 자리가 꼭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장이 좀 특이했죠.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일목균형표적으로 어제 이제 기준선이 어제 뜨면서 전환선 기준선 역전 데드크로스 나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만은 일단 선행 스팬원이 상승을 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상승한다면 아침에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정강 후약을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보실 것 같으면 장 자체가 모든 선들이 다 정지되는 그런 하루입니다. 모든 선이 정지되는 그런 선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선행 스팬 1과 선행 스팬 2 전환선과 기준선 모든 선이 정지되기 때문에 장 자체가 크게 먹을 게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간 변곡점 상승 변곡점이든지 하방 변곡점이든지 이번 주 목요일 날 분명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오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 이 목요일이 또 선물 옵션 만기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 자체가 서서히 또 돈 먹기 좀 어려운 그런 장으로 보이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장이 이번에 또 다시 1900 언저리 오더라도 후행 스팬이 상승을 선행 스팬 2의 상승이기 때문에 또 다시 제가 볼 때는 1900 언저리에서 1940에서 50 가는 이런 장세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분명히 저는 나올 거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주식을 일부 정도는 다 겁내지 말고 1900 언저리에서는 주식을 편입을 한 70%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 부분이 줄어들어야 된다. 이 부분이 지금 줄지 않고 있습니다.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매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자리가 굉장히 불안한 자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247.50원과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다시피 253점 이 중간에 비어 있습니다. 이 비어 있는 이 부분이 여차하면 밀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좀 조심하는 부분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여차하면 장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변곡점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선물 자체가 6 정도 바로 빠질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6 같으면 30포인트 이상 빠질 여력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금 지금 자리에서 조심해야 된다. 소실대탐할 필요 없다. 소식대탐할 필요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최근에 이제 매수 종목들을 한번 볼 것 같으면요. 특이하게 최근에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이거는 이제 내려가면 먹는 쪽인데 그 부분에 이 코덱스 레버리지를 빼고 쭉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특징적인 게 없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 매수 종목들 자체가 굉장히 약합니다. 약하는데요. 굉장히 매도 매수 세력이 굉장히 약하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체적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크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쭉 봤을 때 외국인들이 선물을 고점에 팔기 위해서 저점에 조금씩 매수의 폼만 재는 그런 모양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제 특이하게 건설주들이 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 요거는 소위 말하는 쌍끌이 매수 기관과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동시다발로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외에 놓고는 건설주가 과연 추가적으로 연속성 있게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근데 제가 볼 때 연속성으로 가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주를 오늘 추격 매수하는 것은 굉장히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주 언뜻 보면 차트가 속임수로 주가가 쭉쭉쭉쭉 올라갈 걸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올라가는 것보다 중간중간 쉬어 간다. 그리고 건설주는 호재보다 악재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 한 템포 어제 최근에 수익 나신 분들은 고점 매도하시고요. 일단 최근에 어쨌든 간 주가는 지금 종합주가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종합주가 지수가 오늘 이제 미국 증시 봐요. 제가 볼 때는 1910원저리에서 주가가 한번 반등했다가 하락하더라도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매매에 자신 있는 분은 오늘 저점 매수하시면은 장중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종합주가 지수를 누가 움직이느냐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양도세 감면 때문에 건설주가 오르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집 사는 사람은 영원한 바보다. 특히 오피스텔 사는 사람은 더 바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집값은 영원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경제는 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일본 경제를 조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공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건설주 뜨는 거는 어불성성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건설주는 오늘 전량 매도하고 그 외에 건설주 외에 제가 볼 때 전기전자라든지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점 매수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참 어려워요. 돈 먹기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왜 어려우냐면 기관과 외국인이 개인 돈을 뺏어야 되는데 개인들도 이제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특히 우리 센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너무너무 똑똑해지셨어요. 특히 수익을 말하다 청송 촌농 거 보고 너무 똑똑해지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외국인과 개인들이 여러분 그 사이 답이 나온 답으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특히 코덱스 인버스니까 주가가 내려가겠다. 이런 식으로 확정적이다. 주가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사니까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절대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특히 어제 이제 건설주가 혀를 찌르듯이 우리 개인들 없는 종목만 오르듯이 그 사이 텔레비나 언론이나 많은 부분에서 안 뜨는 종목, 조용한 종목들 쪽으로 주가가 오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메뚜기처럼 이쪽에 저쪽에 푹푹 뛰는 것보다는 여러분께서도 꿍하니 주식을 갖고 기다리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최근에 곧 이제 한 증권주가 한번 뛰어갈 자리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두산그룹주들이 굉장히 시세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주인데 두산그룹주들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어제 주가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간 종목은 내수 관련, 백화점 관련 종목들이 많이 뛰었습니다. 근데 백화점 관련 주식들이 움직이면 장이 서서히 안 된다는 거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타임에 증권주들이 한번 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증권주들을 중기적으로 한번 중기적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한 2주 정도인데요. 한번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창해종합증시 첫 번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의 선물이 추가적으로 매도 나오는 이제 기관들은 이미 돈 먹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선물 동량 특히 수급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 선물 수급을 꼭 보셔야 된다. 세 번째는 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주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그 세 파트만 보면은 오늘은 확실하게 볼 것이다. 중국 증시 선물 수급 그 다음에 건설주의 추가 상승 이 세 개만 보면 오늘 여러분께서 키를 잡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여러분 주식 투자에 양다리 걸쳐가지고 여러분들 양다리 시황 들어가 된 적 있습니까? 한쪽을 분명히 선택하십시오. 주식은 투자가 아니고 투기입니다. 투기는 한쪽을 선택해야 된다. 어불성성으로 어정쩡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성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9월 6일 추천 종목이었던 모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단 2거래일 만에 어제 상한가로 급등하면서 목표가 도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예, 지금 현재 시장의 형태를 보시면은 소액 투자자가 수익을 내기가 참 어려운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형주들 상승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느리게 진행을 하면서 그 소액 투자자들이 만족할 만한 어떤 수익을 못 주고 있습니다. 물론 거액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안정성을 같이 겸비해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대형주의 성향이 지금 맞는 상태입니다. 하지만은 일반적인 소액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시세가 확 터져주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나중에는 시세가 터져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크게 어떤 재미를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주도주 위주로의 공략이 꼭 좀 필요한 시점인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 주도주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중소형 테마 종목군의 전성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또 여기서 이제 주가의 상승의 내용을 쭉 보면은 그 어떤 일관성이라든지 아니면 통일성 같은 게 전혀 없고요. 그 뭐 각 후보별로 상승한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세력들이 개입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매수 주체가 확실하게 존재하는 종목들만 상승세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박근혜 관련주도 박근혜 관련주 전체가 다 오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종목들만 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빨리 파악을 하고 캐치를 해서 선침해를 해놓지 않으면은 수익 내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제 모나미나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도 상승 형태를 보시면은요. 30분도 안 되는 상태에서 상한가를 바로 직행을 해버렸습니다. 네. 즉 바로 매수를 올라가는 걸 보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전에 미리 매집을 해놓고 매물 테스트를 해보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 깊게 본다면은 그 세력들이 개입이 돼 있다. 그 다음에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요소가 있다. 이런 것들을 눈치를 챌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이제 조정 시에 매수를 하게 되면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가 대비해서 약 한 23% 정도 상승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목표가에는 도달했지만은 사실 뭐 굳이 매도를 억지로 해도 되지 않을 만큼 상당히 빠르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들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 아마 추가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 6,000원까지는 보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단숨에 종목 선택 하나에서 30% 수익이 네. 발생해버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의 선택이 지금은 투자의 그 승패를 결정짓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네. 우리 투자자들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지만 또 위험을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시장의 주도주 쪽으로 노림수를 가지는 전략을 쓴다면은 좋은 결과를 반드시 얻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모나미 함께 대응하신 분들, 아직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6,000원까지도 가능하겠다. 그렇다면 30% 수익 단 3거래일 만에 도달하게 되는 거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어서 들어볼게요. 예, 지금으로서는 네.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계속해서 아마 정책 관련주들이 계속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대선 후보가 결정 나 있는 상태에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요, 그 관련해서의 정책에서의 수혜주들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 상황이고, 주로 지금 보면은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노인 복지나 아니면은 저출산 관련 정책, 그 다음에 또 실업률이 높아지는 부분 때문에 구직자 관련 정책들을 많이 내세우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 업종들이나 종목군들이 현재로서는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종목들 중에서 상승이 안 나왔던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면 좋겠고요. 네. 현재로서는 어쨌든 순환매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취매를 해서 미리 기다리고 있는 전략을 쓰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몇몇 관련주별로 좀 진행을 보시면요. 우선 가장 크게 지금 보실 수 있는 종목군들이 역시 구직자 관련해서 그 관련 종목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실업률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황 자체가 좋아지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실업률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태고, 네. 그래서 그 관련주들의 상승이 또 눈여겨봐야 될 상황인데요. 주로 이제 관련주가 사람인 HR이라는 종목하고 그다음에 윌비스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종목군들을 보시면은 주로 이제 그 1차 상승 이후에 주가가 거의 한 달이나 한 달 이상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도 어떤 개입이 이루어지기가 쉽다는 개념이 되겠죠. 특히 이제 사람인 HR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18,000원권에서 16,000원권 사이에 박스권을 진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가격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돌파가 나오기가 쉬운 구조에 놓여 있죠. 근데 이런 경우에 접근하실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박스권 상단하고 하단의 그 가격 차이가 꽤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항상 하단 부분에 근접을 했을 때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좋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윌비스 또한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빠진 다음에 1차 상승 이후에 잠깐 눌림목을 만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돌파가 나오기 쉬운 구조에 있고요. 또 저출산 관련해서 이제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박근혜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들도 역시 관심권에 좀 두고 봐야 될 종목이고, 또 보령 메디앙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저출산 관련해서 종목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최근에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네. 한 번쯤은 노림수를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정책 관련 테마주 소개해 주시면서 최근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쯤 노려봐도 괜찮은 종목으로 사람인 HR, 윌비스 등등 소개해 주셨는데, 이 가운데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예, 윌비스입니다. 이 윌비스는 이제 구직자 관련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상태인데,
이 종목 자체가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고요. 또 이제 돌파가 나오다가 다 한번 걸리면서 전고점의 저항을 받고 지금 눌린 상태입니다. 예. 이런 경우에 이제 돌파가 나오기가 쉬운 구조에 많이 놓여 있는데 단점은 이제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넘어갈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넘어가는 걸 보고 매수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게 넘어가는데 실패를 할 경우에는 그 가격대가 꼭지점이 돼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변동성을 이용을 하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위에서 샀다가 좀 물리더라도 소량만 일단 가담을 하시고 좀 급락이 나올 때 박스권 하단 부분 정도 거기서 또 다시 접근을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현재로서는 매수가는 일단 기준은 2,300원 잡았습니다. 네. 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2,200원대까지도 이게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는 여건이니만큼 눌림목 시에 공략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우선 전고점인 2,500원 잡았습니다. 하지만은 실제 돌파가 나올 경우에는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 감안해 주시고요. 손절가는 2,100원 정도로 조금 타이트하게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윌비스입니다. 일단 매수 가격은 2,300원 주셨지만 눌림목을 노려봐서 2,200원까지도 가능하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2,500원, 손절가는 조금 짧게 잡아보겠습니다. 2,100원으로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또 신규 편입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미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 기술주 부진 등 하락 등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오늘 투자 전략에 대해서 KTB 투자증권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압구정센터의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KTB 투자증권의 오늘장 전략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종합주가지수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당분간은 좀 박스권을 예상하고 있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그 이유는 상방으로서 일단 선물 포지션에 있어서 외국인이 일단 선물의 누적 포지션으로 봤을 때 뭐 1930 이상 갈 수 없는 구조를 좀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이상 가기에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의견 먼저 드리고 싶고, 그간 좀 프로그램 매물들이 좀 많이 쌓였습니다. 뭐 이번에 만기일에 뭐 매물들이 조금은 출회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견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좀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수급적으로도 일단 뭐 두 수급 주체 간, 뭐 외국인 기관 간 당분간 좀 쉴 수 있는 수급 흐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일단 이벤트가 하나 남았습니다. 뭐 유럽 쪽 이벤트는 이미 마감이 됐고, 역시나 또 하나의 빅 이벤트인 이 미국 쪽에 FOMC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과연 기다리고 있는 QE3 3차 양적 완화가 과연 구체적으로 좀 실행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미국장 역시 이런 분위기들이 좀 반영이 돼서 관망 모드로 좀 조정이 나온 것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유럽 지역의 훈풍이 국내에는 그렇게 큰 어떤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 유럽장, 미국장 지수만 보면 미국 증시 역시 뭐 역사적 고점까지도 좀 내다볼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었고요. 유럽 증시 역시도 굉장히 좀 상승 랠리를 달리고 있었는데 유독 국내 증시만 조금 영향이 미미했던 점, 그 이유는 역시나 수급 주체 간의 어떤 누적 포지션, 그리고 수급 주체 간의 적극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리면서 당분간은 좀 박스권을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KTB 투자증권의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도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두산이라는 종목인데요. 뭐 다들 네. 아실 겁니다. 뭐 두산 인프라코, 두산 중공업 등을 거느리고 있는 지주회사라고 알려져 있고요. 일단 투자 모멘텀을 먼저 말씀드리면 9월 이후부터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좀 업될 수 있다, 상승될 수 있다라고 예견되고 있는데요. 일단 두산그룹 전반적으로 가장 악재였던 이 재무적 리스크 이 부분의 정점에 위치했던 이 바켓 인수자금이 올해 11월 말 만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뭐 하나 기준으로 해서 약 1.2조 원 정도 되는데요. 9월 중에 4천에서 5천억 정도의 하이브리드 채권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 8천억 수준의 현금 보유로 뭐 일부 상환 그리고 리파이낸싱을 통해서 재무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두산 자체 사업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3.5%, 전분기 대비해서 한 3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트롤 이 부분이 좀 부진이 됐는데요. 모트롤 부진은 중국 시장 침체로 좀 지속이 되겠지만 이 FCCL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매출 증가가 괜찮게 힘이 좀 실리게 되면 전자사업부 쪽은 3분기 어느 정도 좀 최고조 피크에 좀 이를 전망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리고 전자사업부 역시 갤럭시 S3 출시 등을 좀 바탕으로 3분기 영업이익은 조금 긍정적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다. 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 방금 말씀드렸던 모트롤 이 사업부가 개선이 언제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요. 역시나 전문가들 그리고 당사에서는 4분기쯤에나 좀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동사 자체 사업의 성장 동력이었던 이 모트롤 사업부였는데요. 일단 올해 들어서 실적 부진이 굉장히 심화됐고 3분기 역시도 중국 시장이 굉장히 침체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4분기 때부터 좀 풀린다면 두산의 실적 개선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동종목 목표가로 17만 원, 손절가로 13만 3천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3분기 실적이 개선 기대되는 두산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근호 과장과 함께 KTB 투자증권의 오늘장 전략과 신규 편입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네, 이어서 평택촌놈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 실전 매매 기법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영 전문가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시장 흐름 단기와 중기로 전망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네, 중기적인 전망은 뭐 여전히 동일합니다. 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왜 제가 중기 전망을 말씀드리냐면 중기는 어떤 큰 흐름이잖아요. 이제 거시적인 흐름이니까 일단 중기도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차원인데요. 만약에 중기도 언젠가 바뀔 수 있다면 또 제가 그거를 수정해서 전달해 드리는데요. 일단 중기적으로는 7월 25일에 기록했던 저점 그대로 유지될 것 같고요. 자, 단기가 문제인데요. 단기는 이제 역시 외국인 선물 매매가 지수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7월 25일 저점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해외 증시라든가 삼성전자 영향보다는 외국인 선물 매매가 지수를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지난주 금요일에 엄청나게 급등해준 이후로 어제 이제 윗골이 달린 이제 음봉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어제 종가가 저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출발한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상당히 안 좋아지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강한 상승은 어렵고요. 웬만하면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선 아래로 일단 그 이탈하는 이런 흐름을 이제 현재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잠깐 자막을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이제 9월물 누적 사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9월물이 그 6월 15일부터 9월 10일까지 바로 어제까지였죠. 자, 9월물에 대한 이 누적 매매 동향인데요. 자, 개인은 무려 1만 6천 계약 이상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2만 1천 계약 이상 순매도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약 375계약 순매수니까 사실 기간은 뭐 유명무실하다고 봐야죠. 결국 개인 매수와 외국인
매도 이제 두 가지로 크게 이제 현재 나눠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개인들은 이월시킬 수가 없어요. 만기 전에 청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현재 그 1만 6천 계약 순매수니까 청산하면 뭐가 될까요? 매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은 청산할 수도 있고 이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개인들 창구에서는 이제 앞으로 매도가 나온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매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관망할 수도 있고 심할 경우에는 매도가 추가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흐름이 굉장히 좀 급박하게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잠깐 제가 이제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는데요. 자, 현재 보시면은요, 이 고울몰에 대한 이제 추세인데요. 그 맨 위쪽에 있는 파란색 선이 이제 개인이고요. 그 다음에 녹색 선이 기관,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선이 이게 그 현재 외국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관은 어떻습니까? 기관 뭐 사실상 이건 뭐 매수라고 하기도 좀 부끄러울 정도의 수준이죠. 375계약이니까. 그러니까 뭐 거의 중간이라고 봐야 되는데 개인하고 외국인이 어떻습니까? 아주 극단을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래서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손해를 봐야 되는데 과연 누가 손해 보게 될까요? 저는 뭐 자명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파생에서 개인이 수익이 나고 외국인이 손해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조금 전에 제가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개인들은 이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순매수했던 게 결국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남은 만기일까지의 흐름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요. 그럼 만기일까지 선물 매매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이제 13일까지죠. 이제 딱 3일인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외국인 매도와 개인이 매도 나온다. 이런 뭐 최악의 지수 흐름이 나올 겁니다. 뭐 최악이 뭐 어느 정도냐고 딱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겠지만 무조건 하락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 나오지만 개인이 매수가 나온다. 근데 사실 이렇게 돼도 추세 하락이 되는데 이거는 이론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었잖아요. 개인이 청산하려고 그러면은 결국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매수가 나오고 개인이 매도가 나오는 게 이게 보통 가장 그 보편적인 상식적인 흐름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지수가 좀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매수하고 개인 매수가 나오는 흐름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최상의 지수 흐름인데 역시 개인들 매수가 현재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률상으로 친다 그러면 첫 번째 거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와 개인 매도 아니면 세 번째 거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와 개인 매도 둘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부터 13일까지 이 흐름을 보시면서 앞으로 지수가 어떻게 되겠다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겠다 그리고 현재 어떤 포지션으로 움직인다 이거를 좀 아시라는 거죠. 그래서 만기일이 다가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만기일이 다가오지 않았다면 사실 이거를 뭐 오늘 이렇게까지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해외 증시가 또 한번 하락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선물 매매 시나리오를 봤을 때 최악의 경우는 첫 번째 거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매도와 개인 매도 그 다음에 잘해야 그러니까 세 번째 거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와 개인 매도 왜냐하면 외국인 매수와 개인 매도는 곧 청산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기일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동안 9월물에 대해서 개인은 누적 순매수였고 외국인은 누적 순매도였기 때문에 그 청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첫 번째나 세 번째 것 중에 아마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보시면서 관전 포인트로 삼으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간단합니다. 어제하고 동일합니다. 예. 만약에 1950전 이상이 되면은 직장인 50, 전업 75%를 비중으로 채워주세요. 이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지만 만약에 올라간다면 그걸 거부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1925선 전후가 중요한데요. 25선이 넘어가면은 25에서 50%, 밑에라면은 0에서 25%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1900선 마저 이탈하면 그때는 직장인 전업 다 0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파생 투자자 그러니까 이제 선물이나 옵션 관련된 이런 투자자들은요 기존 매도 포지션은 본전에서만 청산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8월 중순에 선물 같은 경우는 262.8
공공 전후에서 매도 포지션 취했었고요. 그다음에 하다못해 뭐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7,500원 라인에서 이제 매수했었는데요. 그분들은 그냥 본전에서만 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웬만하면 매도하고 상승할 땐 추가 매도하시기 바란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물 투자자들 종목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단기 매매 위주로 아주 짧게 작게 수익이나 손절을 정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코스닥, 개별주, 테마주 이런 차원에서 아주 가볍고 심플하게 좀 대응해달라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8월 7일 추천해 주셨던 삼성증권 AS 받아보겠습니다. 네, 8월 7일에 제가 그 당시에 이제 48,650원에 추천해 드렸었는데요. 지금 뭐 그 가격을 아래로 깼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고 이제 이런 양상인데 뭐 크게 수익도 손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지수가 제가 좀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증권은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저는 다시 추천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증권주가 간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48,650원에 잡았지만 손절은 48,000원 뭐 거의 뭐 2%도 안 되죠. 목표는 올라가봤자 5만 원. 그래서 48,000원이라든가 5만 원 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좀 정리해달라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저는 증권주에 대해서 한 번은 치고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100% 업종이라든가 종목이라든가 가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가치가 반영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수급 메커니즘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때가 되면 한 번은 가는데 지금은 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좀 정리해 주셨다가 다시 한번 제가 추천해드리면 그때 매수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어쨌든 삼성증권도 마찬가지고 현재 그 웬만한 종목들은 전체 비중을 먼저 엄수하시면서 잘 좀 대응해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증권 AS 받아봤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강연회 준비하신다고요? 네, 동부증권에서 이제 초청하는 네. 강연인데요. 제가 이제 매월 한 번씩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추석 연휴가 껴서 이제 9월 15일에 하는데요. 네. 뭐 다른 말씀 드리지 않겠고 이 말씀만 드릴게요. 기존에 그 여러분들이 참석하셨던 강연회하고는 형식이라든가 내용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참석하시면은 최소한 시간 아깝다. 내가 여기 왜 왔나 이런 생각을 안 드실 겁니다. 그래서 예. 정말로 오신 분들 기분 좋게 만들어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꾸며드리겠고요. 정성을 다해서 많은 이야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전달해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촌놈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청개구리 사단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대응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양순모 전문위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네, 먼저 시황 분석 차트를 통해 자세하게 분석해 주신다면요. 네, 우선은 오늘 2011년 9월 11일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이런 최악의 테러 사건이 금융시장에 만들어졌던 바로 오늘이 11년째 되는 바로 날입니다. 물론 유럽 재정 위기와 또 경기 침체를 인해서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아직 완벽하게 우리가 회복되지는 못한 상황인데요. 그만큼 좀 신뢰는 떨어지고 좀 불안감은 좀 많이 커진 상태이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로존에서 별다른 재료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지수 하락을 또 주도했고 이는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우리가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무게를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주는 제가 전략 후강 양세를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주 후반부로 갈수록 좀 힘 있는 장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선물 옵션 망주 영향권에 들어오면서 오전장은 좀 보수적인 대응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1870포인트부터 1970포인트까지 큰 박스권을 그려내면서 큰 변동성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놓고 봤을 때 종합주가지수는 1930포인트를 돌파를 할 시 새로운 수급 주체가 나오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화요일과 그리고 오늘과 그리고 내일 약세장을 좀 보일 것으로 조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FOMC 회의와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 심리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시장의 악재가 사라지고 호재만 무성하기 때문에 주가도 빠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시장에 눌림이 나올 수 있는 오늘과 내일 자리에서는 좀 보수적인 좀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만일 하나 1930포인트를 돌파를 할 때 시장의 주도 섹터가 전기전자 업종과 운수장비 업종이 아니라면 오히려 시장은 좀 더 강할 수 있는 힘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시황 분석 함께 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초가에 잡을 종목 어떤 종목으로 보십니까? 네, 오늘의 시초가 베팅 종목은 네. S넷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초보 트레이더에게 좀 적합한 단기 매매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어제도 흐름이 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한 5%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여전히 수급이 또 견조하고 또 매물 저항이 물론 있습니다만 여기서 추가 상승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물 저항이라고 봤을 경우에는 3,550원 구간대에 놓여져 있지만 지금 3,400원에 대한 테스트 구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테스트 구간을 확인하고 지지가 나온다면은 상승 모멘텀은 일단 충분하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시초가 베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전히 적정 매수 주가는 3,450원, 그리고 목표가는 3,700원, 그리고 순저가는 3,350원을 한번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오늘의 시가 베팅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초가 베팅 종목으로 S넷 소개해 주셨고요. 이어서 어제 추천해 주셨던 S폴리텍 AS 받아보겠습니다. 네, 어제 S폴리텍도 최근 연중 거의 이제 고점을 좀 갱신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저게 단기 목표가 2,900원을 제시했는데요. 고가 2,845원까지 일단은 흐름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손절가는 2,68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그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승 추세는 일단 유효할 것으로 일단은 보여지면서 여전히 보유에 대한 의견을 드리면서 단기 목표가 2,9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샘플러스 나정호 전문위원으로 전화 이어받아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추천해 주셨던 삼원강제 AS 부탁드립니다. 예, 전일 제시해드렸던 삼원강제 매수가 주면서 좋은 움직임 보여주었습니다. 예상대로 조정을 한번 받아주고 N자형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전일 수급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에서 또 순매수세 동시에 들어오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부분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목표가까지는 홀딩하면서 가지고 가보는 전략을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눈여겨봐야 할 수급 특징주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오늘 제시해드릴 종목은 동합함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예. 동합함텍은 신약 물질인 유데나필 성분으로 발기부전이나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폐동맥 고혈압 등 치료제 등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바이오 벤처 기업인데요.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발기부전 치료제의 미국 FDA 허가 신청과 또 동시 치료제 임상 2상 후기 진입으로 인해서 펀더멘털의 레벨업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동합함텍의 경우는 유데나필에 대한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러시아에 대한 이런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금년 매출액은 발기부전 치료제의 미국 시판 허가 신청에 따른 기술료 유입이 이루어질 경우 약 170에서 180억 원 정도에 달해 전년 대비 약 3배 정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판 허가 신청이 내년으로 지연이 된다고 해도 매출액은 80에서 90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약 40에서 60%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하반기 실질적인 부분 성장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동사의 경우 작년 하반기 공모를 통해서 540억 원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현재 보유 순현금이 약 700억 원 되어 있고 또 자사주 가치가 100억 원으로 현재 시가총액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당장 현금화가 가능한 가치를 제외할 경우 동사의 파이프라인 가치는 약 800억 원 정도만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발기부전 치료제와 또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파이프라인 가치가 현재 약 1,800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잠재 가치가 적어도 1,000억 원 이상은
가격은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종목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매도세가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크게 영향을 줄 만큼 큰 매물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또 아직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이런 주가 상승이 좀 더 확실하게 방향이 진행이 된다면 이런 메이저들의 수급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차트를 보시면 상장 이후에 지속해서 주가가 가격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나긴 했지만 이런 실적적인 부분이 크게 나오지 않고 기대감에 의해서 이렇게 주가가 조금 움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조금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후에 이렇게 하락 경직성을 잡으면서 횡보 구간을 거치면서 좀 조정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현재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기간 조정을 받은 후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추세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저점을 높이면서 현재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경우 공모가가 24,000원이었는데요. 그때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주가가 공모가보다 아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수의 대중들이 생각하는 적정 가치보다도 주가가 낮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물론 공모에 참가했던 물량이 매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이런 매물들은 보호 예수 기간에 잡혀 있는 물량도 많이 있고 또 본전이 오기까지는 매도 물량이 잘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공모가인 24,000원까지는 큰 무리 없이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 충분하게 매수에 가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가는 약 한 19,800원에서 22,200원 사이에서 매수에 가담해 보시면 좋겠고 손절가는 앞서 지지가 일어나면서 반등이 일어났었던 자리 약 한 18,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한 22,500원 정도로 보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나정호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모든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